헌법을 준수하고 어딨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지성주의입니다. 어딨지?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빨리 죽지도 않는구나. 약속해. 저는 당연히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이 당연히 의결이 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했죠. 그래서 뭐랄까 절망감? 탄핵이 가결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투표조차 하지 않은 자기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그 모습에 힘이 쫙 빠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기력함? 절망감?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보고 많은 정신적 충격 그리고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계실 것 같아서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치유하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탄핵 투표 불성립 트라우마 치유 방송입니다. 아마 국내 유일한 방송이 될 거라고 보고요. 힐링 타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이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모든 감정은 에너지예요. 나의 절망감도 이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쌓여 있잖아요. 막 주말간에 엄청 고조가 됐어. 그럼 이 쌓인 에너지는 어디론가 발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나의 정신 건강에 매우 좋지 않죠. 근데 정신 건강에 좋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는 또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힐링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그동안 있었던 뉴스를 업데이트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말을 보내셨나요? 저는 토요일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탄핵을 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헌법적으로. 그러니까 탄핵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거는 당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탄핵이 되지 않았어. 아니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오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설마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문제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빠져나가서 투표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대하면 반대를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가의 수준이 이거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탄식이 나오고 힘이 빠지고 절망감을 느끼고 아 국민은 개돼지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탄핵 투표 안 했는데 줄줄이 퇴장해버렸죠. 이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퇴장해버리는 이 모습. 찬성이든 반대든 해라.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의원은 누구예요? 안철수 의원이죠. 사실 쉽지 않죠. 모두가 다 나가. 남아있는 것 자체로 따돌림 당할 수 있는 거죠. 찬성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무튼 여기 남아서 투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약속 드린 대로 국민의 뜻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 얘기하셨고요. 여당 전원 이탈 속에 투표 참여한 안철수. 뭐 나중에 오신 분도 있지만 저는 나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킨 점에 대해서는 정말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개 돼지 취급받는 기분이다. 탄핵 무산의 울분. 이 감정 있죠. 울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법에 따른 절차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는 거. 표결에 들어가지조차 못했다는 사실에 무기력감, 울분, 이 감정이 있거든요. 그런 기분을 저도 느꼈고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 1면에 박제된 105명 얼굴. 온라인에서는 내란의 힘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하네요. 탱크 그려져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윤상현 의원이 재밌는 발언을 해가지고요. 육해도 1년 뒤에 다 찍어줘. 국민을 개돼지로 하나 역풍을 또 부르고 있죠.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투표조차 하지 않았겠죠. 김재섭 의원이라고 있어요. 도봉구 국회의원으로 아는데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초선 의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 이야기를 강단 있게 하더라고요. 당의 그 의견과 달리. 그래서 아 이분 되게 멋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투표할 때 안철수 의원이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전 이분을 찾았거든요. 이분 김재섭 의원. 당연히 저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이분은 당연히 찬성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았는데 이렇게 어딨지? 찾았는데 이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욕을 얻어먹은 거죠. 소신 있는 척은 다 하더니 소장파 채우는 SNS 폭파라는 이제 기사가 실리게 됐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어떻게 하면서 후배가 걱정을 하니까 초선 의원이 나이도 어리고 초선이기도 하고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형 나 어떻게 나 소장파인데 지금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한 말이래요. 1년 후면 달라진다. 다 찍어준다. 탄핵 반대해도 찍어주더라. 윤상현 발언이 시끌시끌하고 있죠.
김자섭 의원은 개인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지금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선거 때가 되면 의리가 있다고 더 찍어주더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마인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찍어줘. 뭐만 이기만 하면 네가 그 당이기만 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죠. 국힘당도 마찬가지고 네가 뭘 하든 국힘당으로 공천만 받으면 사람들은 너를 찍어주니까 걱정하지 마. 국민들의 그런 질타나 그런 비판은 무시해 라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그럼 개돼지냐. 개돼지라는 이야기죠. 아니 우리가 개돼지일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 사람들 욕할 게 없는 게요. 이 사람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에요. 난 도봉구 아닌데? 아니더라도 도봉구에서 뽑혔잖아요. 그러면은 도봉구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에요. 대의민주주의니까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개돼지일 수 있는 거죠. 이 개돼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겠어요. 개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에 선거할 때 뽑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밖에 길이 없는 거야. 우리가 개돼지가 되지 않을 방법은 선거에서 뽑지 않은 거밖에 없어요.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라고 욕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는 혹시 우리가 개돼지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오토방송국님, 아변님 헌법 측면에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나 정치 상황이 아예 안 엮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죠. 헌법은요,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정치적으로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죠. 서로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싸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죠. 헌법을 위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거는 의견이 갈릴 수가 없다라고 전 보거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필요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형 나 어떻게 거기에다가 위로를 해주는 윤상현 의원님 따뜻한 전우애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끈끈하다. 그리고 투표는 의리로 하는 거구나. 의리 있다고 찍어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탄핵 반대해도 의리 있네. 그래서 찍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는 의리로 하는 거구나. 새로 알게 해주는 일화였고요. 놀랍다. 미국서 직설 시작했다. 윤 탄핵 불가피. 뼈 때렸다. 심각한 미국발 경고. 대통령 탄핵 불가피.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 미국 형님까지 화나게 만들었네. 미국 형님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형님이 우리나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화나게 하면은 이거 방위비 분담금 올라갈 거라고 올라가는 논거로 사용될 거다 그렇게 우려하시던데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나라한테 이제 분담 비율을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매우 좋은 빌미가 됐다. 왜냐면 우리나라 매우 위험한 나라니까. 비상계엄 선포하는 나라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위험 국가야. 그러니까 돈 더 줘야죠. 위험한 곳에 지금 미군이 와 있으니까 미군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더 달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피해죠. 자, 베베님이신가요? 실제 외신 기사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은 윤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지만 그는 친미였다. 그가 내려가면 다음 정권은 친중 친북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입니다. 아니 미국이 그랬어요? 윤이 내려가면 그 다음 정권은 친중 친북일 것이다라고 했어요? 왜 저는 그런 기사 못 봤지? 윤통이 친미인데 왜 형님한테 말도 안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을까? 형님한테 말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두환도 형님한테는 말하지 않았었나? 뭐 왜 말 안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형님 뒤통수 치면 안 되잖아요. 친미라면 베베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통이 친미였다면 형님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건 형님이 찬성하지 않을까 봐 안 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형님 화내실 텐데. 자, 그렇고요. 아까 피해가 없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그 피해가 뭐 사람이 죽어야 피해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 이제 큰일 났어요. 경제 관련 뉴스 보시면요. 장난 아닙니다. 이것도 뭐 헛웃음이 나오던데. 우리 군이 주도해서 나락간 국격. 김정은, 윤석열 온전치 못해서 한국 공격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국감에서 나온 자료죠? 김정은, 한국 공격 의사 없다. 윤석열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여러분, 김정은은 이 사리 분별이 없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김정은이 윤석열을 걱정하는 거예요. 윤석열 온전치 못해서 한국 공격 않겠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거는 좋은 일인가? 이거를 노린 건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이 희생해서 그래 그냥 내가 희생하자 내 한 번 희생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거지 그런 수를 쓴 거라면은 너무 살신성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이 기사에 보면요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모이면 안 된다 끌어내라라고 했답니다. 끌어내라. 이거는 정말 속속 이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내란인데 이 탄핵이 표결조차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지? 그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한덕수와 한동훈, 또 하필 둘 다 한시네요. 한덕수, 한동훈 두 분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하겠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에 관여를 안 하겠대요. 그 약속을 받았대요. 본인이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개인 간의 약속으로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지? 강제력. 항상 법은요, 그걸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강제력이 항상 수반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약속은 강제력이 없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인데, 나 있잖아. 내 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요즘에. 그래서 나 대통령 권한 행사 안 할게. 네가 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규정은 아예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은. 대통령한테 권한이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너무 순수한 거 아닌가?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해 그거 하는 건가? 소꿉장난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너무 순수하시다. 영원히 순수하실 만한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너무 순수한 두 분이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하고 국정 관여 안 하겠다. 약속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대요? 여당 대표하고 국무총리가 매주 정례회동 하겠다. 그러니까 둘이 하겠다는 거죠. 한덕수하고 한동훈이 우리가 매주 만나서 국정 운영할게. 그 말은 뭐예요? 국정 운영이 통치행위잖아요. 통치행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내가 배웠던 헌법에 이런 규정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헌법을 배웠는데 이런 규정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이거는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내가 역사책에서 봤던 그 선양. 여러분 선양이라고 아세요?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누군가랑 제3자한테 권한을 다 주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직무 배제가 아니라 재택근무를 하는 거냐? 야, 통수권도 그대로 인사권도 그대로인데 너의 권한은 배제된 바가 하나도 없는데 권한을 내가 행사하지 않고 쟤한테 주겠다는 거는 이건 직무 배제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뒤에서 그냥 하겠다는 거지 재택근무라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대국민사가 하루 만에 또 거짓말했다. 이론적으로는 기한령 선포가 가능하죠. 왜요? 왜냐면 군 통수권 때문에 자, 한동훈은요, 윤통이요, 군 통수권도 배제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대리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해야 돼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죠. 이분 정말 극한 직업. 매번 국방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이분이 나와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답변하고 있는데 이분은 무슨 죄냐 이게. 자, 어떻게 내란 수계가 군통수권을 가질 수 있느냐? 국방부 태연한 대답에 기자가 직격을 날린 거예요. 자, 이 대변인이요. 현재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직무 배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군통수권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또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상황만 바뀌면 되는 거죠. 상황만. 그래서 자꾸 무력 충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북한이랑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위대 내에서 어떤 충돌이 생겼을 때 물리적인. 그럼 그걸 빌미로 이거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야.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또 선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군 통수권자니까 아직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님과 한덕수 국무총리님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이분들은 사실 권한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책임도 지지 않죠. 어차피 안 되는 걸 이야기한 것 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해도 이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한덕수, 한동훈 그분들은 왜 책임이 없느냐? 권한이 없으니까 책임이 없는 겁니다. 통치를 하시겠다는 말을 듣고 이제 곳곳에서 난리가 났죠. 첫 번째,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권 주자이신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먼저 발끈하셨죠. 자, 8표 미끼로 국정을 지겠다고 윤 배제 선언에 네가 뭔데 이거. 네가 뭔데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한테요. 네가 뭔데 라는 말을 시전하셨고요. 읽어볼까요? 탄핵도 오락가락하면서 맞죠? 오락가락했죠. 탄핵도 오락가락하면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대한민국 국민은 네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100% 맞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정을 맡겼지 한동훈 들어보지도 못한 듣보잡이었죠. 원래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한테 국정을 맡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다. 국힘당 당원이 아닌 사람하고 관련도 없는 분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맡긴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 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박근혜 탄핵 때도 당대표는 사퇴했다. 사실상 탄핵 사퇴가 아니냐? 더 혼란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해라. 홍카콜라였나? 홍카콜라? 네. 아주 시원한 말씀을 해주신 건 맞아요. 너도 사퇴해라. 니한테 국정 맡긴 적 없다. 이런 말들. 네. 니가 뭔데? 이런. 맞는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극히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는 죽을 때 죽더라도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탄핵이 필요한 거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국민들과 의견이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100% 맞는 말을 하셨고요. 뭐 다른 곳곳에서도 의견이 나왔죠. 한동훈, 한덕수가 대통령이라고 국회의장이 경고했죠. 한동훈, 아이고 새로운 임금 나셨네, 뭔 짓이야 라고 비판하는 의원도 있고요. 잠깐 이게 쭉 훑어보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 치유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아변이 군인 출신으로서 가만히 있는 군인총 강탈하려 했던 안규령 군법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비상계엄이 위협하지 않나요?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군인이나 공무원도요, 위협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죠. 강탈하려고 한 건가요? 저항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군인의 출동 자체가 위헌이란 말이에요. 내란죄로, 지금 내란 수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고 이미 입건됐죠. 피의자 신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군인이 그걸 수행하는데 그것을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법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 군인의 행위 자체가. 그러면은 저항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따라야 되나요? 그러면은 뭐 위법한 명령이든 뭐든 그게 의미가 있나요?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군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군인들 다 따랐죠? 뭐 물론 이제 모르고 왔다고 하는데, 모르고 왔다면 그거 명확히 밝혀야 돼요. 어디까지 몰랐는지, 언제 알았는지 그거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안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란죄에 동조한 거죠. 언제 알았냐? 위협하다는 걸 언제 알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군인은 판단하지 않는다, 명령에 복종한다? 아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셔도요, 위협한 명령에 복종하면 처벌받습니다. 실제 처벌받은 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보면요, 빨리 해야지 우리가 힐링 타임을 가질 수 있는데, 싹 잡아들여 윤 향한 일관된 증언, 대통령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김영현 씨가 자백을 했죠. 대통령이다. 모든 건 대통령에서 시작했다. 김영현의 빼박 문자들 있죠. 증거는 이제 차고 넘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 서로 내가 수사하겠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최근 기사 중에서 가장 1등상을 주고 싶은 기사는 이거였어요. 검, 경, 공, 천하제일수사대회. 지금 천하제일수사대회가 열렸습니다. 누가 먼저 이 내란 수계, 우두머리를 잡아 넣을 것이냐. 그게 이제 경쟁이죠, 지금. 누가 먼저 할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조표오는 수사망, 윤 위기. 지금 헌정사상 첫 대통령 출국 금지됐답니다. 그 다음은 긴급체포인가? 누가 긴급체포할 것이냐의 문제겠죠. 누가 할 것이냐.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현실에서 열리고 있다. 관심 있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되게 특이하대요. 군사령관 민주당 유튜브 채널 출연해서 울먹거린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비상계엄 양심고백. 그다음에 이 사람은 특전사령관인데 곽종근 특전사령관 후회한다. 울먹이면서 양심고백. 이분도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분은 비상계엄 특전사 투입 양심고백. 이분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기자회견. 이분은 유튜브에 나와서 울먹거린 게 아니라 본인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지금 근무 이탈 상태거든요. 무단 이탈이에요. 무단 이탈. 보통 군인들이요, 양심 고백을 할 때 많이 걸리는 게 무단 이탈입니다. 이걸로 먼저 잡아 넣거든요. 가장 쉬우니까. 아마 그걸로 잡아 넣을 거예요, 군에서. 이분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분은 특임단이기 때문에, 특임단은요, 유사시에 적 요인을 암살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신원 자체가 기밀이에요. 이분의 이름, 소속 이런 거 자체가 기밀인데 이거 다 깨고 작심하고 폭로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꼬리 자르기 할까봐. 근데 구태타는 꼬리 자르기 하기 어렵지 않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어디서 자를 거야? 벌써부터 두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특전사령관하고 특임단장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튜브에 나와서 뭐 한 거예요? 자기 방어한 거죠. 사실과 다르게. 자기 개입 정도를 끊으려고. 사실 나도 하고 싶지 않았어. 나도 몰랐어. 내란을 막기 위해서 나도 이만큼 노력했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 변호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이걸 알리고 하면은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막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이 아니면 사실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묻힐 것 같아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 고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왜냐면 각종군 특전사령관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울먹거리면서 양심 선언할 때는요, 헬기가 늦어지자 해제 의결 순간에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분노를 했고요.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견 순간에는 괴로워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할 때는 마치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뇌했고 막 그런 식으로 자기를 예쁘게 포장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헬기가 늦어지니까 분노를 했대요. 분노를. 그리고 계엄이 해제 의결되는 순간에 괴로워했다는 거죠. 이제 아는 거죠. 아,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리고 내란죄 주역들이 있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이 사람이 주축인 것 같은데, 성공했으면 떡고물 정도가 아니죠. 성공했으면 뭐 대박이죠. 대박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난 아무것도 몰랐어야 하는 육참 총장도요.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사인을 해. 포구령에 서명은 해. 말이 되나 이게?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다 특히 방첩사령관이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핵심 중에 핵심. 포구령을 작성하셨답니다. 법률 검토 안 거쳤다고 하고요. 김용현이 여인형한테 시켰대요. 포구령 작성하라고. 그리고 이거 마치 육참 총장이 자기 한 것처럼 서명했죠. 육참 총장이 왜냐면 계엄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배알도 없는 거예요.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여인형이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참고해서 작성했답니다. 이거는 뭐예요? 기존에 있던 거 새로 만들지 않고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죠. 포구령 작성 절차 위반했고요. 법무 검토 과정 생략했답니다. 전두환도 남긴 계엄 공고문 이번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전두환 때보다도 법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이분들 다 감옥 가야죠. 여인영, 박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김용현, 육참총장, 그 다음에 우두머리.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선언 했지만 김현태 특임단장님도 감옥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위법한 행위의 명령에 따른 모든 군인들은 다 감옥 가야 되는 거죠. 처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화가 나잖아요. 정신건강이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치유방송.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요. 아무데나 이렇게 화풀이 하시면 안 돼.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어떤 영상을 보니까 윤석열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아하게 욕을 하면 됩니다. 우아하게 욕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선거 때 잘 뽑으면 되겠죠. 각각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부터 잘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폭력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아하게 욕하는 법. 치유가 시급하죠. 자, 우아하게 욕하는 법을 배우면 돼요. 욕하는 법. 지금 절찬리에 강의 중이죠. 지난주에 못 끝냈습니다. 이번 주에 네 번째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 고집스러움을 고치다. 고집스러움을 고쳐야 돼요. 자꾸 헌법 이야기하는데 법률 위반한 행위를 가지고 법률 위반도 아니지. 법률 위반도 아닌데 자꾸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고집이죠. 고집. 그걸 고쳐야 돼요. 자, 이제 시간 되는 만큼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우아하게 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일상 삶에서 써먹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의견이 분분하죠. 우리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어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욕하는 법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괴력, 난신. 공자는 입에 담지도 않았어요. 뭐를? 이 네 가지. 괴력, 난신. 괴는 이상한 것만 파고드는 거. 괴상하고 이상한 거. 막 가짜뉴스만 막 보고 유튜브 볼 수 있지. 유익한 방송이 많아. 근데 꼭 괴이한 것만 보는 거예요. 괴이한, 괴변. 나한테 좋은 말,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만 봐. 괴이한 거. 그 다음에 력은 말씀드렸지만 덕에 반대되는 거라고 했죠. 덕. 힘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입틀막 하고 찍어 누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무질서. 그 다음에 신은 뭐예요? 귀신. 귀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물어봐봐. 사람의 일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서 귀신의 영역까지 막 가는 거. 괴력 난신. 누구라고 말 안 해요. 주어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자는 이 네 가지를 하지 않았다. 입에 담지도 않았다. 근데 이것만 입에 담는 사람들이 있죠. 이 하나만 입에 담아도 문제인데 이 네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은 공자가 볼 때는 질이 매우 나쁜 사람인 거죠. 등급이 매우 낮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괴력 난신.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왕송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송가. 근데 이 사람이 공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위나라 사람인데 안방의 신한테 아첨하는 것보다는 부뚜막신, 부엌신한테 아첨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자한테. 안방이라는 것은 안방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죠. 주인이. 근데 부뚜막은 누가 있어요? 부엌은 이제 신하가 있겠죠. 사실 먹을 건 부엌에서 나오죠. 안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안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뭐 좀 얻어먹으려면 주인한테 잘 보이지 말고 나한테 잘 보여라. 이제 문고리 권력인 거죠. 문고리 권력이 나한테 아부라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제 공자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공자가 하는 말입니다. 불연 안 된다. 획제어천 무소도야. 여기서 욕은 이거죠. 획제어천 무소도야. 하늘에 죄를 지면 빌 곳이 없다. 자,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죄를 짓죠. 근데 하늘에 죄를 지면요. 빌 곳도 없어요. 하늘에 죄를 지면. 획제어천은 무소도다. 하늘에 죄를 지면 빌 곳이 없다. 죽어서도 갈 데가 없어요. 빌 곳이 없다는 거는. 자, 이것을 참으면 뭔들 못 참겠냐 그 말인데요. 이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참을 수 있으면 우리 다 참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항상 라이브 때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개씨라고 있어요. 개씨라고 노나라의 대부인데요. 실력자죠. 제후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 대부가 지지 앞마당에서 8일무를 춘 거예요. 8일무.
종묘 재래악 그런 거 할 때 그런 음악과 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천자가 하는 게 8일무고 66이 제후고요. 6일무. 그 다음에 44가 대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일무를 쳐야 되는 놈이 8일무를 추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참는다고? 이걸 참으면은 뭘 못 참겠느냐.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 이게. 근데 여기서 뭐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춤인데 뭐 어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한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헌법은 국민의 명령인데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렇다면서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항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겨버린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대부 주제에 천자가 해야 되는 8일무를 춘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만약에 대부라면 4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8일무를 하고 있는 상황? 이걸 참아준다면 무엇인들 못 참겠느냐? 그 말이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실게요. 힘만 센 자라고 제가 이름을 달아놨는데요. 자, 남궁괄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논어는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죠.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을 해야 답을 해줘요. 질문을 안 하면 답을 안 해줍니다. 공자는. 그래서 질문하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매사문이라고 해서요. 매사 물어보는 거. 자, 예선사. 얘는 활을 잘 쐈고요. 오는 육지에서 배를 이끌 정도로 힘이 셌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구부득이 기사요. 그 죽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얘는요.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는데요. 활을 되게 잘 쐈어요. 활을. 그래서 왕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고요. 왕위를 찬탈한 거죠. 얘는 왕위를 찬탈했어. 그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활만 쏘고 다닌 거예요. 사냥만 하고 다니고 활만 쏘고 다녀.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국정이 운영이 안 되겠죠? 오로지 관심사는 활 쏘는 거밖에 없어요. 얘는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없는 애예요. 좋은 사람을 쓰지 않아. 지 입맛에 맞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한착이라는 재상이 있는데 결국은 재상한테 다시 쿠데타를 당하죠. 왕위를 찬탈 당합니다. 이 얘는. 그리고 평범한 국민들한테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삶아 죽어요.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사냥만 하고 다니고 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한 놈을 갖다 앉혀놓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니까 결국은 왕위도 뺏기고 국민들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삶아 죽였대요. 그래서 뭐야? 구부득기사연. 진실로 그 죽음을 얻지 못한다. 이게 뭐 비명 행사한다는 거죠. 진실로 그 죽음을 얻지 못했다. 지 명대로도 못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지 명대로도 못 살 놈. 죽음을 얻지 못할 놈.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결국은 비명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덕치하지 않고 덕으로서 관계를 맺지 않고 힘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의 말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요. 이거 되게 무서운 욕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얻지 못할 놈이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힘만 세서. 덕이 아니라 힘만 세서 결국은 지 명예에 죽지 못하겠구나. 공자의 제자 중에서 자로가 그랬죠. 자로도 역시 그 죽음을 얻지 못했죠. 비명 행사했죠. 그래서 자로는 죽어서 뭐가 됐더라? 그 시체를 소금에 절이는 그런 형에 처해졌죠. 아무튼 지 명예 못 살 놈. 이라는 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남과 다투고 편을 가르는 자. 자, 군자는요. 군자는 긍의부쟁, 긍지가 있습니다. 긍지. 자긍심이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군의부당. 무리를 짓되 편당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짓지 않을 수 없죠.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무리는 짓는데 무리는 짓지만 편당하지 않는다. 부당. 이게 뭐예요?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편을 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아요. 근데 소인은 뭐예요? 반대로. 소인은 자기의 이익이 되는 사람과 무리를 짓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편을 가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내가 탄핵 투표를 해서 당의 결정이 반대되는 결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다음에 공천 못 받으면 어떡해? 그럼 안 되지. 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작은 이익 있죠? 그리고 이익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건 소인이에요. 근데 군자는요. 무리를 짓긴 짓는데 그 안에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지?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편을 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소인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죠. 왜? 자긍심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갖는 긍지입니다. 긍지. 그럼 긍지는 뭐냐?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긍지. 여러분은 믿으세요. 여러분 능력을 믿으십시오.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각자가. 나를 믿어야죠. 나 국회의원 안 돼도 돼. 한 번 했으면 됐지. 나 안 해도 돼. 이까짓 게 뭐라고. 그 대신 나는 나의 소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마 소신이 없진 않겠지. 자기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는 거죠. 찬성이든 반대든. 그래서 군자이신지 이 소인 같은 놈인지 구별해서 욕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도 이렇게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서 편을 가르고 이 편 같다 저 편 같다 이합 집산하는 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논어를 배우시면 우하게 욕하는 법이나 프로젝트 이립이 더 근원적인 건데 배우시면은 누구하고 무리를 지을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상대하지 마라. 중인 이상 가이어 상이야. 중인 이상하고는요 형이 상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인 이하하고는요 불가이. 형이 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상중하로
중인으로 나눠야 되겠죠? 중인 이상. 중인 이상이면 중인을 포함하잖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중인 이상하고는 내가 그래도 말을 섞을 수 있는데 이 중인 이하 이 사람하고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상대를 하면 안 된다는 상대를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공자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인을 갖다가 중인 이하의 사람과 굳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깨우쳐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깨우쳐 줄 수가 없거든요. 지가 모르는데 어떻게 깨우쳐 주겠어요. 상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야 되겠다. 정말 주옥 같은 욕들이 많은데 요거까지만 할게요. 빨리 죽지도 않는구나. 요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욕이긴 한데요. 자, 원양이라는 공자의 어릴 적 친구입니다. 원양이 이제 이렇게 기대어서 공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지 자세가 좀 안 좋았겠죠. 그 모습을 보고 공자가 하는 말이에요. 야, 어릴 때는 버르장머리가 없더니 어른이 돼서는 무스런 딱히 이룬 바가 없어서 내가 할 말도 없다. 근데 노이 늙어서는 뭐예요? 불사. 죽지도 않는구나. 사람이 불사일 리는 없잖아요. 빨리 죽지도 않는 거죠. 시위 적이다. 야, 적이다. 적. 덕을 만드는 적이다. 덕을 쌓아가는 적이다. 그러면서 막대기로 정강을 내리쳤다는 거죠. 뭐예요? 덕이 없으니까 뭐만 있어? 힘만 있죠. 덕이 없고 힘만 있으니까 괴력 난신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뭐 딱히 이룬 바가 없어요. 괴력 난신만 쫓고 다니니까. 그랬는데 늙으면 빨리 죽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천벌받는구나. 저렇게 살면은 요절하는구나. 저렇게 살다가는 비명행사하는구나를 알면 이거라도 알면 사람들이 교훈을 얻을 텐데 그러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장수의 막. 그래서 그야말로 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여기서 욕은 노이불사. 늙어서는 죽지도 않는구나. 빨리 죽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기서 몇 가지를 뽑아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치유가 좀 되시나요? 그 트라우마가 치유가 좀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절망하면 지는 거다. 절망하지 마시고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 에너지 있죠? 절망의 에너지를 이상한 데 쏟아붓지 말고요.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아하게 욕을 함으로써 발산을 시키시고요. 이 욕하는 법을 이참에 배워서 사람을 보는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 슬픔의 감정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쓸 수 있다. 모든 것은 나의 에너지다. 질투는 나의 힘. 슬픔과 절망과 무력감은 나의 힘입니다. 만들 수 있어요. 이대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무기력감과 절망감과 슬픔이 저의 방송으로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에너지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우아하게 욕하는 법을 배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부정적인 에너지조차도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 충분히. 저도 그렇게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